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엘파소 그리고 데이턴의 대형 총격 사건에 관해서 약 10분 동안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의 연설 요지는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비난하는 것이고 인종적인 혐오감을 경계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그것이 진심일까 하는 의구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백인 우월주의를 척결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나 바로 그가 버지니아 사건 때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편을 들어준 사람이 아닌가, 또 그가 혐오 문화를 없애자고 말을 했지만은 바로 그가 혐오 문화를 고조시킨 장본인이 아닌가, 이런 반문입니다. 또 한 가지 논점이 있는데, 트럼프가 연설에서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 정신병력자들의 관리, 인터넷상의 인정 혐오 내용, 또 언론의 편파적인 보도 등을 문제점 등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핵심 요인인 건 컨트롤, 총기 규제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 총기 규제, 주로 Universal Background Check, 포괄적인 신원조회 등을 포함한 총기 규제안은 지난 2월에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다수인 상원에서는 이것을 지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총기 규제에 반대를 하고 있고 NRA, National Rifle Association과 정치적인 연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두 개의 도시에서의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충격적인 총격 사건도 과거처럼 후지부진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대부분의 시민들이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담화 내용은 어떤 것인지, 또 이에 대한 반응은 어떤 것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담화는 매우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 목소리로 인종차별주의, 편협성, 백인 우월주의를 비난해야 한다. 그리고 이 사악한 이념은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듣는 사람에 따라서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그룹들이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게 트럼프 맞아? 트럼프가 지금 레이시즘을 비난하는 건 맞아? 이런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가 go back, send her back, build a wall, 이것을 주창한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그룹들은 그의 10분 연설이 그냥 비서들이 써준 원고를 텔레프롬프터에 넣고 읽은 것이지 실제로 그의 심중을 얘기한 것이 아니다. 영혼 없는 담화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진보계 신문인 워싱턴 포스트는 이 심경들을 이렇게 논설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담화 내용을 먼저 소개하면서 미움은 마음을 삐뚤어지게 하고 심령을 황폐시키고 영혼을 파괴시킨다라고 말했는데, 여기까지는 잘했다, well put 했는데,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가 인종주의와 편협성과 혐오감을 여러 해 동안 오랫동안 사용한 사람이 아니냐, 그런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격 사건의 피해자들을 진정으로 위로하려고 한다면은 트럼프가 다시는 그의 혐오의 감정을 토해내지 않겠다는 맹세를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논설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의 혐오와 증오의 감정 부추기 발언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걸작 중에 하나가 바로 지난 5월 플로리다의 패나마시티 집회에서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미의 불법 이민자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소? You can't.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때 청중석에서 한 사람이 shoot them, 쏘아버려 라고 외치게 됩니다. 이때 수천 명의 청중들이 여기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스마일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난 후에 지금 텔레프롬프터를 읽으면서 미움을 자제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진짜냐 하는 의문을 갖게 되고, 그가 정말로 이렇게 이 나라를 리드할 생각이 있는 것이냐, 그런 의구심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시카고 시장인 로리 라이프도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그가 한 일은 모든 인종주의, 외국인 혐오주의, xenophobia,를 부추기는 행동이었는데 그가 그런 말을 자꾸 하면은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맹렬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어제 새로운 얘기가 나왔습니다. 국내의 국가안보 전문가들이 새로운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극우 세력의 폭력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911 이후 지금까지 국가안보의 기둥이었던 Islamist terrorism을 이제는 domestic terrorism, 내부 테러로 그 성격을 좀 변경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된 것입니다. 통계를 보면 2002년 이후에 이슬라미스트 극렬주의의 테러 희생자가 104명, 그리고 far right, 극우 세력의 폭력 희생자가 109명, 오히려 domestic terrorism의 피해자가 더 많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far right, 극우 세력이고 인종차별주의자들이고 백인 우월주의자들이고 그리고 1999년도에 인디아나에서 한인 유학생을 사살했던 그런 극렬주의자들이 폭력 행사를 더 많이 저지르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그래서 국가 안보를 위한 거대한 조직과 예산을 정보, 홈라인 시큐리티, 경찰 등의 예산을 이제는 911 테러 폭력에 대한 데만 쏟지 말고 국내 테러, 즉 극렬주의, 인종차별주의자들의 폭력을 막는 대로 일부는 전용을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엘파소, 데이턴 또는 인디애나 블루밍턴 같은 테러, 인종차별주의자들의 폭력이 더 강해지고 더 횟수가 늘어날 수 있다. 고로 이를 근거로 국가 공권력을 이쪽으로도 보내라. 그런 주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더 보탠다면은 바로 우리를 타겟으로 하는 폭력 행사가 더 증가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도 무방합니다. 이 나라는 생성 초기부터 다문화, 다인종, 다민족, 다언어 등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통 우리가 플루럴리즘, 복합주의 문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 진행 과정에서 주인과 노예와 노동자와 억압과 차별과 탄압과 이런 많은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위안부 문제, 이것은 저리 가라고 할 정도로 기막힌 사연들이 400년 동안이나 계속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과거를 뒤로하고 지금 이 다양한 요소들이 한 사회, 한 국가를 구성하고 살고 있는 것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보면은 이 사회에 갈등과 반목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래서 정치적인 리더가 자극적인 말을 뱉으면은 shoot them, 쏴버려, send her back 이런 말이 쉽게 나올 수가 있는 환경입니다. 바로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Kim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월
8월 6일 화요일 KC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총격 사건으로 22명이 희생된 텍사스 엘파소를 방문합니다. 언론은 디마고 엘파소 시장 기자회견을 이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7일 엘파소를 방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 총격으로 9명이 희생된 오하이오 데이턴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평소 인종차별적 언행을 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문에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백악관에서 가진 연설에서 총기 폭격을 막기 위한 긴급 조치를 촉구하며 모든 미국인들이 인종차별, 편협, 백인 우월주의를 비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종 분열을 부추긴다는 비난을 자주 받아온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가지 정책 선택지를 제시했지만 자신의 과거 발언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신질환자들을 더 잘 식별하기 위해 정신건강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대량 살인과 증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사형을 요구했습니다. 전미 총기협회가 총기 판매 관련 법안과 관련해 올 상반기에만 의회를 상대로 수백만 달러 규모의 로비를 벌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미 총기협회는 총기 관련 법안 로비를 위해 의회를 상대로 올 상반기 16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지출했습니다. 이들은 10여 개의 총기 관련법을 목표로 삼았으며 특히 총기 구매자의 배경 조사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입니다. 정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약세 유도에 나설지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자국 화폐의 가치를 낮춰 수출에서 득을 보고 있다며 강달러를 비판해왔습니다. 스티븐 므누친 재무부 장관은 어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9월 1일부터 3천억 달러 규모 중국산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리츠커 주지사와 라이프 시카고 시장은 어제 각각 트럼프 대통령의 담화문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가 이민자 그룹과 비백인들에 대한 폭력 조장의 언행을 오랫동안 계속했다고 지적하면서 이와 같은 언행의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트럼프는 어제 잇따른 대형 총격 사건의 즈음 혐오의 문화를 종식시키자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었습니다. 매스 슈팅, 대형 총격 사건에 대한 기준이 시카고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총격 사건으로 시카고에서 지난 주말에 15명이 사망했으나 이는 일반적인 대형 사건인 4인 이상의 피해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형 사건으로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대형 사건으로 취급될 경우 수사나 당국의 지원 등의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금년 여름에 세 번째 악어가 발견됐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알바니 팍 지역의 마약 범죄 수사 중에 한 피해자의 집에서 길이 3피트짜리의 악어를 발견했는데 경찰은 마약과 총기를 압수하기 위한 수색을 벌이던 중이었습니다. 이 악어는 시카고시의 동물보호당국으로 전해졌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 많겠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오늘 최고 82도, 최저 67도.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최고 87도, 최저 68도. 목요일, 금요일 맑고 쾌청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목요일 최고 82도, 최저 61도. 금요일 최고 82도, 최저 63도입니다.